녹화를 누르고 예 8시 좋습니다. 자, 방송 시간에 관해서는 조금 있다가 좀 더 생각해보고 일단 7시를 해봤는데 요 7시가 가장 적당한 타임인지 아니면 9시가 좋은지 8시로 바꿔볼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븐의 시대다라고 해서 킹 오브 킹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는데 오늘 시장의 모습은 이런 흐름이었죠. 카카오를 비롯한 이 플랫폼 종목들 여전히 강했다. 독주 체제가 지속되었다라는 거. 카카오가 드디어 30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카카오가 먼저 돌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가 여전히 순항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는데 LG화학과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또 에코프로비엠이나 또 뭐 양극재에서 우리가 가장 좀 대표 종목으로 보는 게 또 포스코 케미칼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하고 음극재까지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동박 같은 것들, 전해질에 관련 대표 종목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여전히 오늘도 2차전지가 대표 종목으로서 잘 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넷마블 같은 종목이 올라왔는데 넷마블 또 뭐 컴투스 또 게임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펄어비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살펴보고요. 또 SM을 대표로 하는 이 엔터 종목군들 SM과 YG 엔터 같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제가 비건이 판문점 갈까라고 물음을 했는데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 과연 남북 경협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남북 경협주들이 여기서 한번 뜰 것인가 말 것인가. 지난 주말에 괜찮았고 오늘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남북 경협주들이 또 갈 것인가, 그걸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쭉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K 바이오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먼저 이거 살펴보고 SK 바이오팜 과연 내일은 상한가 갈 것인가, 아니면 내일 상한가에서 팔아야 될 것인가, 내일 상한가 가기라도 하는 것일까, 요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빅7에 대해서 빅7은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LG화학과 삼성 SDI,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마지막에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자, 오늘 시장에서 흐름들을 잘 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지수의 흐름입니다. 과연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187에 마감이 됐어요. 2187에 마감이 됐는데 모양을 좀 잘 보자.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2200에서 2250 사이가 매물대가 있어요. 이 사이가 매물대 있는데 여기는 돌파를 할 것 같아. 돌파할 것 같은데 어떤 모양이었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 좀 자세히 보자고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100 밑에 2090 정도에서 지지라인이 만들어졌죠. 2090 라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양봉 있었고 또 지지라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6월 말경에 한번 또 지지라인 있었고, 근데 위로는 또 2160 정도,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었어요. 2160 정도, 2150, 60 정도, 그 정도였는데 그 라인을 오늘 어찌 보면 쌍바닥 찍고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는데 그 라인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해서 2187에 끝났는데 종가 기준에서 거의 최고가까지 왔어요. 종가 기준으로 거의 최고가. 이 2190, 80 정도가 아주 중요한 또 라인인데 그 정도까지 이제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돌파에 성공했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돌파에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 만약에 2200을 가볍게 돌파해 버린다면 이제 새로운 또 지수가 새로운 이제 행진이 시작된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2150을 돌파해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으니까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뭐 오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요 돌파가 결국에는 2200의 돌파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대략 요까지 갈 수 있다.
요까지 2400까지 갈 수 있다. 2400까지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돌파했다는 얘기는 요 라인 2200 라인에 3봉을 갖다 돌파한다는 얘기거든요. 3봉 고점을 여기를 돌파한다는 얘기니까 돌파하면은 2300은 그렇게 어려운 지수가 아니죠. 2300 여기는 별로 어려운 데가 아니니까 2300을 돌파해서 2400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수가 1.65% 35포인트 올랐는데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가 상해 지수가 말이죠. 상해 지수가 그야말로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상해 지수가 이제 가끔씩 그런 이제 모양을 하지만 지금 이제 3일 동안 요렇게 올랐어요. 3일 동안 장기 라인을 돌파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다가 3일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급작스럽게 5.7%나 올랐습니다. 본 재료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까? 5.7%가 올랐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한테 상해 지수가 심상치 않다 그러면서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무려 5.7% 급등이 나오니까 그것도 참 요상해. 아니 왜 상해 지수는 저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야? 아침에 제가 PMI 지수가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 했죠. PMI 지수, 제조업 PMI 지수, 서비스 PMI 지수, 종업 PMI 지수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미래의 어떤 전망을 갖다가 나타내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 성격을 가진다는 얘기죠. 선행 지수. 경기를 선행해서 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 하는 거죠. PMI 지수가 그렇고 물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PMI 지수가 좋게 나오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중국 경제가 확 또 한번 일어나는 거 아니야? 확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지수의 5.7% 급등이 어찌 보면은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또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으로 돈이 많이 몰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 오늘도 보니까 중국에 뭐 23조가 들어왔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중국의 경제와 중국의 미래를 밝게 보는 그런 부분이죠. 또 코로나도 이번에 중국이 가장 먼저 잘 해결하고 나왔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중국에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중국 경제의 앞날을 좋게 본다는 얘기고, 또 투자가 몰린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굉장히 그 오랜 시간 거쳐서 드디어 중국으로 돈이 몰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어찌 보면은 이제 보안법의 그 제정이 그 중국의 불안 요인이었던 홍콩을 갖다가 무력으로 또 제압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된다. 물론 이제 좋지는 않은 거지만,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정치 안정화가 나올 수 있겠고, 자, 중국의 정치 안정화가 시작된다면, 당분간 또 뭐 수년 동안 또 시진핑 주도하에 중국이 또 성장률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 보안법에 한 것이 이제 뭐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건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은 또 어찌 보면은 또 정치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개념까지도 이제 가미가 된 것인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중국이 올라가고 있다. 중국이 올라가는 것은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바가 크죠. 무역 같은 거 특히 또 소재 산업도 특히 그래서 중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렇게 많이 급등한 것은 대한민국 증시에 큰 호재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보자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중국도 급등하고 지표 좋아지고 한다면은 뭐 이 정도는 뭐 껌값 아니냐. 요 고점 돌파하고 제가 2400 얘기했는데 2400까지는 뭐 무난히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또 2008년도 5위 금융위기 끝나고 2009년도 10년도를 생각한다면 그때도 엄청난 돈이 풀리고 또 여러 부양책 같은 걸 하니까 지수가 끝없이 올라갔더라. 이제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한번 시장을 봐보자. 괜찮아 보이네? 이게 이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중에서 옛날에는 이제 주가만 올라오니까 인버스를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안 내려가죠. 결국 안 내려가니까 인버스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인버스 얘기하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인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또 사가지고 또 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힘을 얻는 그런 국면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2200의 돌파와 뭐 가령 2400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접근하시 바라겠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렇다면은 코스닥은 어디까지 가느냐? 뭐 코스닥은 뭐 800은 금방 갈 수 있겠죠? 뭐 800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고 대략 830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최근에 이 모습 자체가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는 형태니까 83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주도주가 중요하죠. 주도주. 먼저 주도주 아까 플랫폼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종목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카카오가 30만원 넘어왔다라는 거죠. 오늘 그 위에 꼬리를 좀 달았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일단 돌파가 나왔다. 돌파가 나왔다. 자,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가 나와가지고 30만원대까지 올라왔는데 30만원 오니까 위에서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매물 나온 거예요. 단기 매물 나왔는데 이 정도야 우리가 뭐 수용 가능하다. 단기 매물이야 늘 나오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8만주 팔았어. 많이 판 건 아니죠. 그 전에 6만주, 20만주, 12만주 샀는데 8만주 팔았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볼 때 카카오가 지금 외국인 비중이 33%인데 되게 이제 좋은 종목,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은 되게 50%가 넘어가죠. 외국인 비중이. 그래서 앞으로 33%인데 뭐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간다면 나중에는 50% 이상까지 갈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아직 카카오의 외국인 비중은 작다. 33%밖에 안 된다. 그런 개념으로 수요가 아직은 많다. 뭐 기업의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양호하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적 전망은 양호하니까 결국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수급해서 카카오를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차트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지금 이렇게 조금 21승가의 갭이 좀 있습니다만은 치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카카오가 더 갈지 네이버가 더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고가를 내면서 28만 천원까지 왔는데 네이버도 내일은 30만원대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이제 NC소프트가 오늘 5%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100만원대 턱 밑까지 99만 7천원 3천원 남겨놓은 99만 7천원 100만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도 한번 기대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역시 2차전지 아니냐라는 건데 2차전지에서 제가 뭐 그동안 많이 강조드렸던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9% 장중에 10% 이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양 보이면서 13만 9천원까지 왔는데 이리 되면은 뭐 에코프로비엠 20만원 논할 수 있겠죠. 이제는 뭐 이격이 많이 벌어졌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됐다라는 거죠. 20만원 바라볼 수 있겠다. 근데 요것도 보자고요. 테슬라 같은 거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우선 기술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네 이런 거 다 필요 없더란 얘기죠. 테슬라 보니까 그냥 수직으로 올라왔어. 이때 올라오는 거. 이때 보니까 주가가 268달러에서 이게 이제 6월달이었는데 2월달까지 한 8개월 만에 268에서 960달러까지 980달러까지 몇 배입니까? 한 4배 올랐나? 4배? 한 서너 배 정도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몇 달 만에. 그리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300달러대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1200달러까지 왔죠. 1200달러. 그러니까 또 한 서너 배 정도 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이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도요타보다 시가총액이 큰 회사인데 도요타보다 시가총액 큰 회사가 이렇게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지금의 주식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그 빅세븐 요거 얘기를 했고 지금 장의 그 성질 자체를 우리 잘 봐야 된다. 성질. 제가 이제 빅세븐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세는 제가 아까 그렇게 달았죠. 한 놈만 팬다. 옛날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한 놈만 팬다.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들이 끝없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파괴적 혁신이라 그랬죠. 파괴적 혁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무수히 많았다 그래요. 자동차 회사가 700개도 넘었다. 그냥 자동차 엔진만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니까 뭐 700개가 아니라 뭐 7,000개도 생길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도 뭐 그
뭐 간의 수공업으로도 자동차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던 것이 이제 세계로 줄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기업도 옛날에 처음에는 뭐 1000개, 700개 이렇게 많았다 그래. 반도체 기업, 반도체 D램인데. 요것도, 요거 반도체 D램. 요것도 처음에는 그 설비 사다가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3개 남았잖아요. 3개. 그 얘기 왜 하냐면은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적으로 축약이 돼 가지고 몇몇 기업 중심으로 집중화가 된다는 거죠. 요런 어떤 기업, 어떤 일정한 산업 내에서의 기업들도 그런 이제 모양을 보이고, 또 어떤 산업 전체로 볼 때도 예를 들면 유통이다. 유통이라 그러면 백화점이니 마트 이런 게 많이 생겨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아마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네이버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쿠팡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게임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면서 이 온라인 거대 기업이 만들어진다. 그냥 백화점 같은 건 다 필요 없어. 근데 그것이 이종 산업과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백화점, 마트 또 뭐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또 뭐 부동산,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요즘도 뭐 백화점에 도 있지만 주변에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온라인으로 전부 온라인으로 집약이 돼버려. 집약이 됩니다. 이러면서 아주 거대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생기고 알리바바 같은 이런 종목이 생기는 거죠. 이런 기업이 생기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의 주가 상승은 그야말로 끝없이 유행가 가사입니까? 끝없이 비가 내리니까 끝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끝없이. 그 끝이 어디냐? 저도 몰라. 우리가 예전에 그 미국 증시를 얘기할 때 팡 얘기했잖아요. 팡. FAANG. 팡. 그래서 팡이 뭐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그잖아요. 팡. 이 팡류의 주가가 대략 3년 지났나? 3년 정도 동안에 미국에서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끝없이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볼 때에 우리나라에 이번에 나온 빅7도 어쩌면 끝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빅7에서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그 다음에 잘 아시는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잘 아시는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 이런 것들이 끝없이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흐름을 볼 때는 이제 그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의 모양을 보니까 2차전지가 계속할 수 있다. 아마존을 보니까 뭐 주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또 주가가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비엠 한 종목의 어떤 모양, 박스권에서 돌파가 나왔죠. 제가 많이 강조했던 종목인데 양극재의 대표 종목이고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가 신고가란 말이죠. 돌파 나와서 137,000원이니까 또 많이 올랐어. 근데 많이 올라서 안 사? 근데 요거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극재 종목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 그러면서 캐파를 가장 많이 늘리는 종목, 그 종목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이 가고, LNF가 이번에 새로운 또 기술을 성공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LNF도 또 이제 새로운 상승의 대열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일진 머티리얼즈, SKC 마찬가지로 이런 동박에서 또 아주 리딩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몇몇 대표 종목의 주가는 지금 상태로 본다면 그야말로 끝없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죽어요. 나머지 기업들은. 사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도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을 중국과 경쟁을 벌인다. 제조업을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데, 중국한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이길 수 있는 기업들,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물론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국한테 이길 수 없는 기업이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국한테 이길 수 있는 기업들만 상승을 끝없이 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크게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 그게 바로 이제 파괴적 혁신의 기본 개념입니다. 파괴적 혁신. 새로운 것이 생겨가지고 그게 혁명이라는 건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면 기존의 질서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질서에 있던 주가 종목들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운 질서의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아까 카카오나 네이버에 마찬가지고, 2차전지가 이제 휘발유 자동차를 대체한다면 이 종목군들 LG화학, 삼성에서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셀을 만드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도 끝없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도 그래요. 차트도 제가 아까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LG화학 차트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거 이제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고,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 이 모양인데, 요렇게 이제 그 고점에서 다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삼성 SDI가 또 이제 50만원이 나올 거예요. 50만원. 좀 올라가서 40만원대 돌파하면 50만원 얘기 나올 거고, 50만원 돌파하면 70만원, 100만원 얘기 나온다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겠냐.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에코프로비언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케미칼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플랫폼과 2차전지의 다음 또 타자는 뭐냐라는 건데, 다음 주자는 뭐냐라는 건데, 제가 이제 중국 관련해서 그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YG엔터 SM 말씀드렸는데, YG엔터가 모습이 좋아요. 블랙핑크가 지금 데이트 친다는 것도 좋은데, 그런 재료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의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한알령 해제되면은 일단 엔터테인먼트, 화장품도 물론 뭐 수혜를 받지만, 이 엔터테인먼트가 원래 한알령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의 뭐 연예인들, 한국의 드라마 뭐 이런 거 못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볼 때 한알령 해제되면 가장 그 수혜를 많이 받는 게 YG엔터나 SM 같은 것이다라는 거지. YG엔터 보면 여기 때 주가가 딱 또 돌파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SM도 마찬가지죠. SM도 그 흐름 자체를 보면은 주가가 쭉 올라가서 막 돌파가 지금 이제 3일 동안 올라가가지고 오늘도 약간의 일단 플러스지만 모양으로 봤을 때는 막 돌파가 일어나가지고 전고점 돌파해서 240일 라인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자라는 거고, 또 이제 오늘 게임주들도 중국 한알령 해제의 수혜다라는 건데, 넷마블이 아주 오랫동안에 그 바닥을 탈출해가지고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넷마블의 흐름도 꽤 괜찮아 보이고요. 자, 넷마블 흐름 좋다.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컴투스 마찬가지로 10% 올랐는데, 이것도 차분하게 올라갑니다. 원래 이 컴투스는 이제 실력 대비해서 좀 많이 좀 저평가됐다라 봐야겠죠. 이렇게 주가가 힘차게 올라가지고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플랫폼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SM이라든가 YG엔터,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넷마블, 뭐 컴투스, 제가 볼 땐 컴투스가 좀 저평가됐다 보여져요. 게임비도 그렇지만 게임비는 적자가 좀 있어. 이번 1분기엔 흑자 났지만 좀 적자가 있었죠, 그 사이에.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런 흐름이고, 게다가 이제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제가 반도체는 넘버 4 한번 보자 그랬죠. 넘버 4. 원래 넘버 5인데 솔브레인이 지금 거래 정지니까 넘버 4 한번 보자 그랬죠. 그래서 동진세미, ENF 테크놀로지, SK 머티리얼즈, 워닝 이건 4개 한번 보자 그랬는데, 동진세미가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 박스권에서 또 상단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 하단은 강화되고 상단을 두드리는 모습으로 동진세미캠 여전히 좋은 모습. 자, ENF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7% 올랐는데 여전히 좋은 모습. 제가 여러분한테 한 놈만 패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올라가는 놈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놈만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놈만 우리가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라인 딱 그어져 있고, 이 라인을 지키니까 올라가는 거죠. 요 라인을 지키니까.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도 좋고, 그 외에 뭐 SK 머티리얼즈 모양 좋습니다. 20만원인데 요것도 지지라인이 명확하고요. 자, 지지라인이 명확하죠. 자, SK 머티리얼즈 지지라인이 명확하게 지켜지는 모습이다. 워닝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좀 지지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료주에서 네 종목, 그 반도체나 이쪽에서는 IT에서는 재료주 네 종목만 보자. 그렇게 다시 강조를 드리고, 나머지 뭐 이오테크닉스 좋습니다. 제가 이오테크닉스도 많이 강조드렸는데, 있는데 뭐 이 장미주까지 다 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축약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모든 종목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터치 못하는 종목은 남한테 양보하고, 우리 손아귀에 있는 종목, 내 손안에 있는 새, 한 마리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100마리 새보다 좋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손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100마리 새보다 좋다. 그림의 떡이다는 얘기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그림의 떡이니까 그냥 그림의 떡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 올라가는 종목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여러분이 타치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요가 얘기하는 종목만 그것만 보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반도체 IT에서는 요 네 종목 정도 그런 것만 보자. 예, 에어테크도 적당히 먹고 팔았습니까? 잘하셨어요. 그렇게 진행하자라는 얘기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를 지수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단 그 플랫폼 2차전지 또 반도체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 이제 게임주하고 엔터테인먼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봐야 될 게 남북재료주 봐야 되고, 또 SK바이오팜을 봐야 돼요. 남북재료주하고 SK바이오팜 보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남북재료주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건데, 기준은 일단 비건 대표가 오잖아요. 그럼 비건 대표가 괜히 오겠습니까? 뭐 먼 나라에서. 지금 뭐 비건 대표가 온다 그러는데 일정도 확실하지가 않아. 옛날엔 일정 같은 게 확실했는데 이번엔 일정도 확실하지 않아. 그냥 비건 대표가 온대. 근데 오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누굴 만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비건 대표가 와서 한국에서 뭐 이동 본부장을 만날지, 그냥 뭐 쓸데없이 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판문점에 가가지고 북한 측 인사랑 만날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뭐 정상회담 하자, 북미 정상회담 하자라고 이제 메시지를 줄지 좀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옵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큰 요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오는데, 이 조용히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각이 제기되고 있는 10월 서프라이즈가 정말 될 것인가. 10월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은 11월 대선 전에 판세를 뒤집기 위한 그런 서프라이즈를 10월 서프라이즈라고 그러는데, 10월 서프라이즈에 결국 북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북한의 핵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거하고 대신에 제재를 어느 정도 해제해 주는 순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노이 회담에서 그 하노이 회담이 불발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노이 회담을 왜 불발시켰을까? 당시에 트럼프가 진행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은 다음번에 정말 좋은 기회에 써먹으려고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죠. 어쨌든 그때는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면서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말로 뭔가 된다면 그것은 뭐 트럼프가 퇴임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죠. 또 뭐 선거 떨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이제 만약 뭐가 된다면은 비건 대표가 와가지고 뭐 내일 화요일 아닙니까? 화수목 3일 동안에 아마 판문점에 갈 수 있겠다. 화수목 3일 동안에 판문점에 갈 수 있고, 아니면은 오면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평양으로 갈 수도 있겠죠. 평양으로. 그리 갈 수도 있겠고, 뭐 잘 되면은 말이죠. 근데 지금 드러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 내일 모레 글피 한 3일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비건 대표의 움직임에 좀 주시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SK바이오팜인데 지금 오늘 상한가 갔어요. 오늘 상한가가 무너졌다가 다시 상한가 말았죠. 요렇게 분차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확 밀려서 이 19만원 선까지 갔다가 21만 4천원에서 19만원 선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상한가에 갔는데 일본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일본어로 보면은 21만 4천원 상한가가 맞는데 장중에 얼마까지 내려갔냐면은 플러스 17%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다가 최저점에서 잡은 사람은 한 10% 정도 먹었겠죠. 하여튼 뭐 그런 모습인데, 오늘 보니까 SK바이오팜 현재가를 보니까 거래대금이 1조 5천억이야. 거래대금 1조 5천억.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이 처음에 560만 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날 37만 주를 팔아가지고 560만 주,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은 31만 주 팔아서 530만 주, 오늘은 150만 주 팔아서 380만 주. 그러니까 애초에는 한 600만 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600만 주. 30만 9천 주 합하면 600만 주쯤 되죠. 600만 주에서 지금 한 절반은 아니지만 한 380만 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외국인들이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을 또 팔 수가 있습니다. 기간 매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물량이 나온다면은 적어도 거래 대금이 한 3조 가까이 갈 수도 있다. 3조. 이게 오늘 1조 5천억 거래인데 3조 정도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본다면 거래 대금이 오늘 1조 5천억이었는데 내일은 3조도 가능하다. 외국인이 오늘 151만 주를 매도했는데 그리고 이제 기간은 매수해서 38만 주 순매수했는데 내일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386만 주를 들고 있는데 이 중에 한 200만 주 이상 던질 수 있습니다. 던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주가가 또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내일은 결론적으로 내일은 SK바이오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시가총액이 이제 21조로 가거든요. 내일 상치게 되면 시가총액이 20조를 넘어가는데 20조 이상은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 20조 이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또 내일 가봐야 알죠. 그래서 내일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제 생각에는 이제 SK바이오팜의 이제 주가가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좀 조정을 받을 겁니다. 조정받고 나서 이렇게 안정되면 그때 슬슬 또 한번 매수해보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내일 지수는, 내일 뭐 더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지수는 중요한 라인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2200을 돌파한다라고 보자. 그리고, 대표 종목인, 우리 이번 시대의 대장주는 역시 플랫폼 종목이다. 그래서 플랫폼 종목들, 카카오나 네이버가 또다시 신고가를 내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자, 세 번째는, 전기차의 2차전지 종목군들은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점에서 하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는 계속 상승세를 볼 것이다. 그리고 중국 수혜주, 한알령 수혜주로서 엔터테인먼트하고 게임주가 부각이 됐는데 이것들이 이제 막 시작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한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것이다. 또 반도체 종목은 제가 핵심 5개 종목만 보고 나머지 보지 말자. 근데 한 개가 이제 지금 거래 정지니까 핵심 4개 종목만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남북 경협주들은 이제 재료주로서 내일도 좀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보자. 특히 비건 대표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자.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시장도 화이팅. 내일 만약 밀린다면 매수다. 주가가 빠질 때 매수해야 된다. 지금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2400, 2600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 매수하자라는 거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 중국이 오늘 상해 증시가 5.7% 급등했습니다. 3일 동안 급등 나오고 지금 5.7% 급등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냐 하는 거죠. 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상해 지수가 5.7% 상승했다. 대한민국에도 돈이 들어올 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화이팅. 대박기에 여우랑 같이 하자. 인천 여우랑 같이 해야 여러분들 대박을 냅니다. 쓸데없는 불안감 같은 거 가지시면 돈을 못 벌어요. 감사합니다. 요거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